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죠. 하지만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를 만났고 남편이라도 멀쩡하면 참고 살겠는데 이건 뭐 저보다 돈 좀 더 번다고 갑질이나 해대니 어디 숨쉬고 살겠냐고요. 그래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으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봐주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깐깐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시모의 성격을 맞추는 것도 힘든데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으로 자기 취미생활을 못하게 하면 난리를 피웠고 결벽증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려고 이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인연은 뭐이리도 질긴 건지 이혼해서도 마주쳐야 했고 남남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없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사는 게 바로 남편이었는데 제 앞에서는 세상 잘난 사람인 척 행동하더니 뒤에서는 온갖 추잡한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저분한 모습을 고발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결혼 전 남편을 만났을 땐 그야말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또 든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보기엔 참 무뚝뚝해 보이던 남편은 겉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애하던 시절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데이트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날 현관문 앞에 귤 한 박스와 꽃다발 그리고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기에 이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죠. 제 생일 때는 흔한 선물은 싫다며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연락을 먼저 하는 것도 남편이었고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저에게 맞춰주며 말도 예쁘게 하고 저희 집에도 참 잘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친정은 경기도이고 시댁은 서울이었는데 남편은 흔쾌히 친정엄마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고마워. 고맙기는 나중에 우리가 애라도 태어나면 장모님이 가까운 데 사시니까 잘 봐주실 수도 있고 좋잖아. 남편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에게 맞춰줬습니다. 시댁에서는 신혼집 문제로 어머님이 초반에 반대를 좀 하셨어요. 서울인 시댁과 거리가 멀어지니 결혼하고도 자주 못 본다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얘기도 잘해서 큰 문제 없이 기분 좋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남편과 결혼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깨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 벌써 퇴근하고 집에 왔지. 그런데 오는 길이야? 나 지금 주차장이야. 차 안 막혔나 보네. 얼른 와, 내가 저녁 해놨어. 알았어. 그런데 그 전에 자기한테 줄 거 있으니까 잠깐 주차장으로 내려올래? 그래서 저는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이날 제가 남편에게 받은 선물은 차였습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였어요. 뭐야? 차 샀어? 중고차야. 깨끗한데? 한번 타봐. 갑자기 무슨 차야? 자기 면허도 있는데 그거 썩히긴 아깝잖아. 장롱면허라 운전 못하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운전 쉬워. 그리고 이 차 새 차도 아니어서 마음껏 박아도 되니까 막 타. 이런 차로 연습하는 거지 뭐.
중고차든 새 차든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저보다 일찍 집에서 나가야 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결혼 전 아침에 밥을 안 먹었던 저였기에 밥 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그 덕에 요리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다 맛있다고 먹어주는 남편이라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저녁도 정성스레 차렸습니다. 주말에는 신혼부부답게 데이트도 많이 했는데요.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안 불편해? 뭐가 불편해? 부모님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면서도 남편이 혹시나 불편할까 싶어 딱 한 번 오신 거 외에는 전화 통화만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친정에 가자고 하니 고마웠어요. 친정 부모님은 주말마다 저희가 찾아가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서 와. 주말에 둘이 놀러 가지 않고. 저는 여기가 더 편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장모님이 해주신 게 훨씬 더 맛있고요. 그런가? 내가 안 그래도 자네 온다고 해서 음식 많이 해놨어. 얼른 먹자고. 물론 남편은 친정에 가면 식사 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그 모습조차 짠해서 푹 자게 뒀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게 힘드니 피로가 쌓였겠다 싶었거든요. 친정에 한번 다녀가면 엄마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는데 남편한테 주라며 영양제도 한가득 주셨습니다. 웬 영양제? 이거 피로에 좋대. 너도 같이 먹어. 건강은 젊을 때 챙기고 관리하는 거야. 알지? 고마워, 엄마. 고맙기는. 둘이 잘 사니 엄마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는데 제 눈에 아빠 모습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빠는 엄마가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깨부터 다리까지 안마를 해주시는 건 물론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가정에 충실한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친정아빠와 닮은 구석이 좀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친구들을 잘 만나지도 않았어요.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남편이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그런 일로 저를 속썩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7년 이내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저는 7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2년까지는 서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딱 1년까지만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사는 게 좀 편해져서인지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게 눈에 보였는데 말을 해도 듣기 좋게 하던 사람이 나오는 대로 막 하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밤 10시가 다 되어가니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시키려고 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저에게 어떤 치킨을 먹고 싶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자기야, 뭘로 시킬까? 양념 먹자. 양념?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아니 뭐 다른 것 좀 말해봐. 치킨 시킬 땐 꼭 양념이라고만 하니까 그렇지. 이날은 저도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양념치킨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도 잘 먹으니 그래서 양념이라고 한 게 저리 한숨 쉴 일이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말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고 하길래 또 저에게 어디 가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말했더니 난 거기 싫어. 사람 많고 복잡하잖아. 그럼 자기는 어디 가고 싶은데?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자 그럼. 주말에 어딜 가든 사람 많을 텐데
그냥 집에나 있자.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시작은 늘 남편이었는데 언제나 자기 기준대로 정답을 정해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게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는 연봉이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낭비하는 걸 좀 싫어했죠. 이건 뭐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며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았는데 돈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불도 안 켜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외근이 있는데 회사 안 들어가고 바로 퇴근해도 된다고 해서 왔어. 그런데 불을 왜 다 끄고 있어? 전기세 아껴야지. 그건 좋은데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하면 눈 나빠져. 난 시력은 타고난 사람이야.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돈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고 집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소한 수준이라면 저도 남편을 따라 같이 절약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비를 많이 썼다고 저를 타박하는 것은 물론 자기 기분에 따라 화낼 상황도 아닌데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 초까지 말도 다정하게 하고 저에게 참 잘하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화를 자주 내기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어? 다리 주물러 줄까? 됐다고. 손대지 마. 저는 항상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의 기분을 살펴야 했습니다. 집에 오면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늘 눈치만 보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잠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돈이 새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집안 화장실의 수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 주방에 조명이 나갔는데도 남편은 전구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탭이나 실내 등을 바로바로 끄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죠. 거기다 전에는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샀더니 이제는 무조건 싼 것만 카트에 담기 바빴습니다. 물론 가격을 비교하고 더 저렴한 걸 사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비교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격만 보고 싼 걸 고집해서 사다 보니 전에 먹던 게 아니어서 한 입 먹어보고 바로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게 돈도 못 버는 게라는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갑자기 외벌이가 되었으니 남편이 더 부담을 가질까봐 저도 더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시 취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쉬는 기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저에게 돈으로 큰 소리 칠 때가 많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항상 남편과 같이 가야 했는데 꼭 옆에서 참견을 했고 제가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얼마인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43,250원이야. 네가 카트에 담은 거. 저도 물건을 고르면서 머릿속으로 합산을 하며 담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저런 식으로 가격을 얘기하며 그만 사라는 말을 계속하면 저도 짜증이 났어요. 자기 차에 먼저 가 있어. 내가 마저 장 보고 갈게. 싫어. 나 없을 때 뭐 사려고. 필요한 것만 살게. 글쎄 싫다고. 그래서 한 번은 마트에서 크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날 또 화가 주체가 안 됐는지
사람들이 보건 말건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이건 집에 있는데 뭐하러 사냐? 케첩 거의 다 먹었어. 미리 사면 좋지 왜? 완전히 다 먹고 그때 사. 김도 저게 더 싼데 굳이 이걸 사? 그건 당신이 입에도 안 되잖아. 저번에 당신 고집대로 샀다가 안 먹은 거 기억 안 나? 아니, 너 내 말이 웃음냐? 왜 계속 내 말에 토를 달아? 아이씨, 장 보지 마. 너 이거 다 갖다 놓고 와. 하나라도 갖고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러더니 화를 내며 마트를 나갔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남편이 혼자 장 보러 가지 말라고 했어도 평일 낮에 와서 혼자 장을 보곤 했어요. 이렇게 하면 편하게 장 보는 게 가능했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 기가 막히게 장 본 걸 알고는 저를 또 괴롭혔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이건 왜 샀는지 하면서 저를 미치게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정환경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 시댁에 갔을 때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오래전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둘 다 맞벌이를 했기에 시댁에 자주 가지 못했는데 제가 퇴사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종종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예전 같지 않기는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친정에 잘했기에 저 역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좀 예민한 성격이어서 짜증이 많으셨어요. 분명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기분을 살피느라 저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 이것저것 식재료를 사서 갈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온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걸 하나씩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뭐야? 브로콜리? 예! 나 이런 거 안 먹어. 저리 치워라. 이건 당근이네? 그런데 넌 왜 흙 묻은 걸 사오냐? 깨끗한 것도 파는데. 당근 껍질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요. 세척된 걸 사면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거참 말 많네. 치워! 그래서 이날 시모가 당근을 싱크대 바닥에 던지는 바람에 흙을 치우느라 혼났습니다.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니 남편과 참 많이 닮았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시모가 시부와 이혼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몸살이 나셔서 제가 죽이라도 해드릴까 싶어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다 필요 없으니 현관에 쌓아둔 박스를 가리키며 저에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딱 보니 박스 안에 종이로 가득했는데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을 버려야 해서 저는 이걸 차에 싣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매일 재활용을 버릴 수 있게 공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리려고 보니 그 안에는 어떤 노트가 하나 있었고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어요. 어머님이 쓰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물건 정리하다가 모르고 넣으신 건가 싶어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버려. 넌 왜 꼭 말을 두 번 하게 만드냐? 박스 안에 둔 건 모조리 버리라고. 아니 어머님, 여기 어머님이 쓰셨던 어머님은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일기장을 읽어봤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적혀 있었어요. 시부는 폭력적이었고 시모는 그동안 맞고 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남편까지 시모를 때렸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남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시부의 모습이 남편에게서 보이니 그랬던 겁니다. 그걸 보니 좀 무서웠습니다. 자기 엄마를 때릴 정도면 자기 아내 때리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거든요. 아직 저한테 손을 댄 적은 없지만 알고 나니 남편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저에게 사준 차가 고장이 나면서 정비소에 갔다가 들은 얘기에 또 한 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어요? 네? 왜요? 이거 완전 폐차 수준인데? 남편이 저에게 타라고 선물해줬던 차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으나 당장 폐차를 해야 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운전할 일이 많지 않아 가끔 일이 있을 때만 타고 다녔는데 이건 중고차로 거래 불가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새 차 사주리? 아니, 내가 차 사달라고 했어? 당신이 선물이라고 해준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를 차가 굴러가면 그만인 거지 뭘 따줘? 이 차는 남편 아는 사람이 오래 탄 차였는데 남편이 폐차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 공짜로 받아온 차였습니다. 거기다 저와 말다툼을 하다 남편의 속내도 알게 되었죠. 제가 그 차를 타다가 더 이상 차가 안 굴러가면 폐차해서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새 차를 타도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를 나더러 타라고 해? 여태 잘 타고 다녀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 나 오늘 도로에서 차가 서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 안 났잖아. 이 말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남편과 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 섞는 게 너무 싫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며 생활비를 안 주기도 했고 기분 따라 돈을 적게 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싸울 때면 그렇게 생색을 냈습니다. 야, 돈 좀 아꼈어. 땅 파면 돈이 나오냐? 그만해. 뭘 그만해. 넌 나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돼. 어떤 남자가 처가 근처에 떡하니 신혼집을 얻냐? 나처럼 처가에 그렇게 자주 가는 사위 봤냐? 내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라냐? 친구랑 놀러 다니기라냐? 복 받은 줄 알아라. 사실 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유일한 취미 생활인 게임을 하는 것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게 보기 싫었지만 참았죠.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주말이라도 밤을 새가며 게임하는 건 아니다 싶어 한번 적당히 하라고 말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왜 끼어들어서 자기 취미생활도 못하게 하냐며 난리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라서 저는 늘 집안 청소에 신경을 써야 했어요.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당연히 나은 거니 저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를 위해 했던 것처럼 생색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저도 그간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제가 약속에 있어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남편은 퇴근 후 또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방해하면 신경질 낼 게 뻔해서 옷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있었는데 작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좋기는. 아주 짜증난다. 집은 뭐 내가 여기 얻고 싶어서 얻은 줄 아냐? 그때 내가 가진 돈으로 서울에 집 사는 건 택도 없고 서울은 대출도 안 나왔어 임마. 그래서 처가 근처가 경기도니까 집값이 서울보다 그래도 싼 편이라 집 얻자고 했더니 그걸 또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요즘 외식비 장난 아니다. 넌 재수 씨랑 밥 해 먹냐? 야, 그럴 땐 처가를 가. 외식하면 돈 깨지잖아. 처가 가면 장모가 좋다고 밥 해주고 실컷 자도 내비두는데 그 좋은 걸 두고 돈 써가며 외식을 왜 하냐? 남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안방까지 다 들릴 정도였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남편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이날 저와 싸우면서도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라고 표현하면서 넌 잡은 물고기한테 밥 주는 거 봤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이런 인간과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서로 의견이 같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크게 반발했어요. 재산 분할과 같은 돈과 관련된 부분도 서로 합의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는 안 보고 살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 남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이혼은 연애하다 이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이혼녀가 됐다는 사실과 그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힘들어할 때 제 곁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특히 아빠가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혼했다고 인생 실패한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의 저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여러 회사를 알아봤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사무직으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사무직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 보니 일반 사무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 공고가 난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그중 눈에 들어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곳은 딱 한 군데 회사뿐이었죠. 아무래도 제 스펙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 후 면접을 보러 들어갔더니 전 남편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저에게 압박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떨지 않고 다 대답했어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면접장을 빠져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나오더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왜 그런 눈으로 보냐? 아, 이 회사에 왜 내가 있냐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던 거 아니야? 경력 쪽으로 이직했어. 돈을 좀 더 준다네? 서울에 있는 회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런데 당신 회계부서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거야? 인사과 가는데 부장님 책상 위에 이력서가 있더라고. 그런데 맨 윗장에 이력서 사진을 보니까 딱 너잖아. 전 남편은 제가 면접을 보러 온다는 걸 알고는 면접에 참여했던 겁니다. 저는 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네 주제에 이 회사에 올 수나 있겠냐? 주제 파악을 좀 해.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더군요. 너무 기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회계부서에서 여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전 남편을 보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면접관으로 전 남편이 있었으니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한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볼 생각으로 회사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회사 대표님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정소연 씨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얼굴을 보니 이 회사 대표님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기 전 회사 사이트를 꼼꼼히 보면서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히 보고 왔는데 사진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까지 부르며 말을 걸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이 회사 대표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아니, 그때 저 살려주셨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회사 대표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제 앞에서 걸어가던 남성분이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멀리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앞에 있던 사람이 길가에 쓰러지니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갈 수 있겠어요? 주변에 걸어가던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119에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자의 증상을 전화통화로 얘기해 줬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저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좀 있어서 엄마와 교육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과연 살면서 직접 하는 날이 있으려나 싶었는데 이날 제가 직접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금방 119가 도착했고 제가 상황 설명을 해야 했기에 병원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이 바로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이후 저에게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했었으나 당연히 거절했고 제가 도움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해서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회사 대표님이셨어요? 그때는 아니었고요. 대표 자리에 앉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은 건강하시죠? 그럼요. 그날 이후로 검진도 자주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덕분에 결혼해서 아이 아빠도 됐고요. 다행이네요. 이날 대표님은 저를 다시 본 게 너무 반가웠는지 제 손까지 잡으면서 그때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했지만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편한 자리는 아닐 것 같아 거절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남편 때문에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무 연락이 없길래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바로 출근이 가능하냐고 하더라고요.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건이 괜찮아서 일해보고 싶은 회사였기에 전 남편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저는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보니 이미 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이틀 출근하고는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는 안 나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라고 했죠.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계약직이라 기간은 정해져 있고 정직원 전환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님의 축하도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소연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시간 내줘요. 애들 엄마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그럴게요. 참, 계약직이긴 하지만 열심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아예 안 마주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처음에 제가 입사한 걸 보고는 시비를 걸든 얘기하긴 했으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고 저를 무시하며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 싶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따로 학원을 등록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일주일에 3번은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며 바쁘게 지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고 직원들과 어색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일도 익숙해지고 부서 직원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직원들과도 대화할 일이 많다 보니 전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전 남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건 전혀 몰랐으니 직원들이 저한테 전 남편에 대한 소문도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몇몇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는 구내 식당에서 주로 점심을 해결했는데 한 직원이 회사 밥은 질린다며 오랜만에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도착 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직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었어? 뭐? 영업부의 이 과장님 말이야. 아, 알아. 그런데 그게 진짜야? 뭔데 그래요? 소연 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려버려. 우리 회사에 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직원이 있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 말이 많길래. 이날 식사를 하며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회사에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말하길래 그게 정말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암튼 전 남편은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원인 듯 했습니다. 이날 저와 같이 식사를 했던 2명의 여직원들이 혀를 찰 정도로 전 남편 얘기를 하며 단맛이 떨어지니 그만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아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려 같이 말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조용히 식사만 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날은 회사에 손님이 오는 날이었는데 전 남편이 있는 영업부에서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식당 건물의 바로 뒤쪽에는 작은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직원들이 하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니 이제는 출입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서 전 남편이 이날 회사에서 방문한 손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구석진 공간이었는데 뭔가 수상해서 조용히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지켜봤는데 손님이 전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줬습니다. 그것도 몸 뒤쪽으로 조심스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전 남편은 주차장으로 가더니 차 안에 그 물건을 넣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이때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도 이상했지만 이날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 저는 늦게까지 남아 전 남편 부서로 갔습니다. 전 남편 책상을 보니 너무 깔끔해서 여전히 결벽증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서랍부터 열어보려고 했는데 다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PC를 켰더니 이번엔 또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열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이게 맞을까 싶어서 그냥 입력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같이 살 때 전 남편 노트북에 걸려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PC를 열어서는 이것저것 폴더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무것도 못 보고 바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직원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급하게 PC를 끄고 다행히 들키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PC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며칠 뒤 저는 또 한 번 시도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지만 꼭 한 번씩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평소엔 먼저 무시하고 지나갔으면서 어쩌다 한번 저에게 말을 걸면 짜증부터 났습니다. 일은 잘 돼가냐? 잘 돼가긴. 사무 보전하는 주제 네 월급 얼마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받고 생활은 되고? 충분해. 센 척하지 마. 내가 주는 돈으로 생활했을 때가 편했으면서 나한테 상냥하게 대하면 내가 용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좋은 기회 날렸네. 일 열심히 해라. 참, 이제 계약 기간 1년 남은 건가? 그럼 또 백수 되겠네. 저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꾹 참고는 전 남편에게 한 소리 해줬습니다. 글쎄, 누가 백수가 되는 게 더 빠를까? 뭐?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나 아는 척하고 말 걸면 그땐 말로 안 끝나. 알았어? 그날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저를 보면 눈을 흘기거나 혀를 차기도 했어요. 지나가다가 일부러 어깨를 밀치는 일도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전 남편이 곧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 남편의 PC를 뒤져본 지 정확히 보름 뒤 전 남편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늦게까지 남아 몰래 전 남편의 PC를 들여다보면서 수상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저번에 식당 앞에서 전 남편이 뭔가를 건네받는 걸 본 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더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받고
좀 부탁해. 이번에 계약 따내야 나도 우리 회사에서 버틸 수 있다고. 전문 직원들 치고 올라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버텨? 좀 더 주던가 그럼. 내 덕에 거래 성사되는 거면 나한테도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넉넉히 넣었어. 그리고 오늘 저녁 알지? 내가 그런 데는 아무나 안 데리고 가. 우리 과장님이니까 특별히 이 과장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대하라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돈 받고 부탁 들어주고 술 접대 받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뒷돈만 챙기는 줄 알았던 전 남편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PC에서 여러 폴더를 열어보다가 회사 영업 기밀까지 빼돌린 정황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전 이건 아니다 싶었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계약직인 저의 말을 제대로 들어줄 사람은 대표님뿐이라 생각이 들었고 회사 문제다 보니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요? 이날 제 얘기를 들은 대표님은 확실하냐고 여러 번 물었고 밤늦게 저와 대표님은 회사에서 다시 만나 전 남편 PC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님은 크게 분노했는데 잠겨있는 서랍을 보고는 회사 근처 24시 열쇠 업체에 연락해서 서랍도 열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물건이 다 나왔는데 서류 뭉치를 확인하다 회사 정보를 빼돌린 경쟁회사에 전 남편이 이직을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주고 괜찮은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전 남편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대표와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더니 소연아, 야, 누구 너였니? 여기서 뭐해?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아 끌더니 회사 건물 뒤쪽으로 갔습니다. 왜 이래? 지금 회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볼 사람이 너뿐이라. 그런데 너 우리 회사 대표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냐? 둘이 무슨 사이길래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나오냐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너 회사에서 대표랑 친하게 지내는 거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내 남편이야? 내가 그러든 말든. 아니, 그건 아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 거는 거 내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야, 뭘 따져. 나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상황 어때? 분위기 어떠냐고. 모르겠는데? 소연아, 너 대표랑 얼마나 친하냐? 나 좀 잘 얘기해 줄 수는 없겠냐? 내 부탁 들어주면 내가 살해할게, 야, 넌 세상에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하긴 얼마나 돈이 좋으면 자기 형 장례식장에서 들어온 조의금까지 챙겼을까. 뭐?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저는 전시모의 일기장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중 전 남편의 만행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전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었지만 일기장에 전 시모가 아들을 잃고 난 뒤 적은 내용을 보니 그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들어온 조의금을 전 남편이 다 가져갔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 시모는 자기 아들이 전 시부를 닮아 폭력적이었으니 그런 짓을 해도 무서워서 말도 못했던 거죠. 네가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 시끄럽고! 좀 부탁하자. 대표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전 남편이 자꾸 헛소리를 하길래 저는 결국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야, 이 멍청아! 아직도 모르겠냐? 이거 회사 대표님이 다 알고 직접 너 고소한 거잖아. 네가 쓰던 PC랑 서랍에 있던 서류까지 대표님이 직접 다 봤다고. 다른 직원 말만 듣고 이런 줄 아는 거야?
뭐? 근데 너 왜 날 때려? 네가 뭔데? 내가 저번에 경고했지? 또 한 번 나한테 말 걸면 말로 안 끝난다고? 그러자 전 남편은 화를 내며 저를 때리려고 손을 높이 올렸는데 그래, 자기 엄마도 때리는 놈인데 나는 못 때리겠어? 때려봐. 저기 보이지? CCTV가 대체 몇 대냐? 그리고 너 지금 범죄 저질러 놓고 사람까지 때리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니까 때려봐. 제 말에 전 남편은 저에게 맞은 게 억울했는지 씩씩거리다가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 일로 회사가 한동안 시끄러워졌는데 전 남편과 연관된 몇몇 직원들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직원들은 그 얘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전 남편과 살면서 참 지옥이 따로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번 일로 전 남편이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자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뒷돈을 받고 조건도 안 되는데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거래처를 만들어준 일도 다 포함되었으니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시끄러운 일이 지나가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일하던 중 대표님이 저를 부른다고 하길래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저 부르셨다고 하셔서요. 얼른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인사과 부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저 무슨 일로... 소연 씨 곧 계약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정직원 전환해 주려고 우리 부장님 불렀어요. 소연 씨 근무 평가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아무리 내가 회사 대표라고 해도 직원들 정직원 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이 그러시네요. 소연 씨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회사 일하면서 자격증도 2개나 땄다면서요? 그건 별거 아닌데. 세상에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연 씨 정직원 전환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인사과에서 진행하려고 했대요. 정말요?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는 너무 놀라고 또 좋았습니다. 물론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가 전환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직원 시험을 봐야 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얼마 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도 잘 봤고 그렇게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었다고 해서 일이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은 전과 같았죠. 하지만 연봉은 전보다 높아졌고 정직원일 때 받은 복지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추가로 자격증도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자기 인생이 저렇게 망가질 줄 알았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승진인데 열심히 하다 보면 저에게도 또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열심히 살아갈 테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